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보통 통상적으로요, 저한테 문의들이 많이 오실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어느 정도 시세는 파악을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독 같은 경우는 그 위치마다 틀리기 때문에 가격들이, 편차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나 혹 또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나 매수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적정가를 찾기가 참 애매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례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적정가를 매기기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도움드리는 의미에서 좀 말씀드려보면,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이 많으면은 경쟁력 하에 편차들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 대비 단독주택, 통상적으로 단독주택으로 하는 것들은 그 비교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아파트 대비는 적기 때문에 적정가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지역들마다 대부분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좀 참고를 얘기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단독이나 상가주택 그 용지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높게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그 땅 같은 경우는 용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2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냐,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면 뭐 20층이나 고층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에 따라 높게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하는데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그만큼 땅의 가치는 그만큼 큽니다. 땅의 가치가 크다는 것은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은 땅일수록 평당 가격이 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3층이나 4층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2층까지 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평당 가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평당 가격 같은 경우는 주변 시세들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기본에 그 빈 땅이라고 하죠. 공실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공실들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공실률에 따라 그 건축비 같은 경우를 환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땅값 플러스 그 건축비 플러스에 이익이 붙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된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축비가 평당, 예를 들어서 한 500 정도 든다고 했을 때 500을 다 쳐줄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가치는 떨어질 거예요. 그랬다 쳐도요, 빈 땅 가치보다는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현재 도시가 형성된 지역일수록 공땅, 공토라고 하죠. 빈 공토에 되어 있는 그 대토라고도 하는데, 빈 공토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토들이 있는 가격들, 평당 가격들보다는 아무리 오래됐다 쳐도요, 당연히 더 비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막 허물어져 가는 그런 집이 아니라고 하면, 빈 공토보다는 집이 지어져 있는 기준을 말씀드려보면, 건축물 대장을 띄워보면 조적조나 철근 콘크리트 여러가지 종류들이 나오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최소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공터, 공실인 그 빈터보다는 당연히 땅이 더 비싸다는 그런 인식하에 책정을 하셔야 돼요. 대신 그 도시가 형성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빈 공토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있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또한 좋은 자리들이라고 하죠. 큰 대로변에 위치한 지역 땅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학교 앞이나 대로변 같은 경우는 빈 공터들이 없어요. 그만큼 그 빈 공터들이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어져 있는 집들보다는 좀 위치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선호하는 로얄층이나 로얄동에 있는 것처럼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좀 더 더해요. 위치가 그만큼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대로변에 위치하거나 학교 앞이나 정류장이나 신호등 앞은 당연히 더 비쌉니다. 또 그 빈 공터의 시세들을 파악해 보면요, 당연히 그거보다 더 비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한 지 5년 미만 같은 경우는 준신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건축비 같은 경우는 감가가 많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말씀드려보면 많이 비교를 드릴 수 있는 게, 아파트 대비 그 비교를 많이 드리는데, 그 편차들은 있겠지만 저는 통상적으로요, 땅이 차지하는 가치가 건물의 그
그 가치라고도 말씀드리는데, 그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 평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땅 대지 면적을 보면 20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20평 대비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60평에서 70평 되는 땅들이 거의 7, 80%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지가 60평에서 70평 대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40평 대비 아파트 대비해서는 더 비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비교 드리는 게 단독주택하고 아파트를 비교 드렸을 때 그 큰 대로변이나 코너를 제외한 일반적인 단독주택을 비교를 드리는데요. 큰 대로변이나 이면도로라고 하죠. 큰 대로변이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많게는 차이가 한 20%에서 50% 이상 더 비싼 지역들도 있고요. 코너하고 코너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선호도에 따라 또한 그 특성에 따라 편차들이 크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생활권이라는 기준 하에서는 40평대 아파트 대비해서는 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연히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구축보다는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조건 하에 신축으로 지어져 있는 아파트 대비해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더 비싼 게 통상적인데요. 요새는 아파트 공화국이다 보니까 40평대 아파트가 오히려 단독주택보다 더 비싸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아파트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말씀드리면 아파트 대비 단독주택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는 그런 인식하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라갔지만 단독주택은 그만큼 그 상승률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역전된 경우가 있는데요. 건축 연도가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말하면 40평 대비 아파트보다는 최소한 비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시세를 형성하는데도 가격 편차가 워낙 큰 게 단독주택 같은 경우가 아파트 대비해서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시세들을 파악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말씀을 드렸고요. 통상적으로 30평 대비는 당연히 비싸고요. 40평 대비해서도 비싼 게 단독주택입니다. 단지 가끔 문의드리는 게 30평 대비 그 지역들마다 그 평균 스탠다드를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30평 대비 가격으로 단독주택을 찾으려고 하면 가격대가 당연히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하는 같은 생활권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나 단독주택일 경우를 예를 들어드리는 그러한 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요. 영상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